변호사님, 지금 이혼 드라마 굿파트너가 엄청 이슈인데 혹시 보셨나요? 재밌더라고요. 안 봤다가 관련해서 촬영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편 봤다가 재밌어가지고 사실 계속 다 봤습니다. 안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전 국민이 아는 국내 대형 로펌의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과 신입으로 입사한 한유리가 서로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들을 담당하는 내용인데요. 드라마 내에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이혼하면서 양육권 다툼, 재산 분할 같은 이런 다양한 이혼 사건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원래 이제 변호사들이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를 잘 안 봐요. 내용이 현실과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내용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되게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들이고 저도 많이 겪어봤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분이 뭐 감수를 좀 빡세게 잘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예 이 작가가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이 살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실제 소송에서도 이럴까 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변호사님과 이 팩트 체크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1화에 보면 불륜한 남편과 불륜녀가 나눈 카톡이 나오는데 네네. 시옷은 석식, 키역, 디귿은 네. 카드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판사가 믿어주나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이제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론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일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였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뭐 시옷, 키역, 디귿 뭐 이런 거를 낸 거죠. 이 초성을 어떻게 볼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시옷을 석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부정행위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전후 맥락상 그 말을 믿기는 판사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조금 깐깐한 스타일, 좀 원칙적인 스타일의 재판부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입증을 원고가 해야 되는데, 아내분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시옷이 뭐 관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입증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 소송 끝나고 나왔을 때 상대 의뢰인한테 이렇게 멱살 잡히고 쌍욕 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사를 이제 구분을 해요. 제가 만약에 뭐 바람핀 남편이나 뭐 상간녀를 변호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상대방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바람핀 남편이나 이제 상간녀를 미워하지 변호사를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한 이제 10년 이상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직접적으로 막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눈초리를 보거나,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 사람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은 있었어요. 멱살까지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간 네. 피고를 변호하거나 이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네. 그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나쁜 사람을 네. 변호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신가요? 굿파트너를 보면은 시옷 뭐 키역디역이 이거를 주장했던 그 남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변호를 맡으면서 약간 현타가 온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해야 되냐 라면서 이런 거를 이제 극 중에 이제 차은경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은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네가 판사가 되려 그러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변호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불륜을 저지른 뭐 상간녀라든지 불륜을 저지른 뭐 남편, 아내 이런 분들도 어쨌든 누군가의 변호는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변호사의 일이니까 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하죠. 불륜이 맞는데 막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면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변호사님은 차은경 같은 변호사인가요? 한유리 같은 변호사인가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보면은 차은경이 이제 극 T의 그런 성격이고, 한유리가 이제 F잖아요. 좀 감성적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원래 제 성격은 T예요. T인데 사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은 T의 성격만 갖고 의뢰인을 대하면 사실 큰일 납니다. 차은경이 한유리에게 이혼 사건이 단순히 당사자의 하소연만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하소연만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은 무능한 변호사는 맞아요. 근데 하소연을 저는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게 이혼을 결심해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얘기를 다른데 어디 가서도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하기도 어렵고, 친한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내밀한 얘기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변호사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변호사조차도 이분 말 잘 안 들어주고 됐고요. 그래가지고 증거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호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분한테는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변호사밖에는 없는 건데 너무 이제 T 쪽으로만 간다라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재판을 할 때는 사실은 T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의뢰인들을 대할 때는 F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은 T지만 의뢰인을 대하고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중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이 F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이게 드라마 안에서 한유리 변호사가 굉장히 이 F를 발휘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근데 실제로도 그 네. 판결에 영향이 좀 있나요? 감성에만 너무 호소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제 이거를 그 감성을 다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판사를 대할 때는 T처럼 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게 의뢰인분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소송의 쟁점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판사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이게 설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들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이런 거는 승패와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와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판결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진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약간 결정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쟁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했을 때 불리한 얘기가 아니라면은 당사자의 의사도 어느 정도는 F의 마음으로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합의금 20억으로 합의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지 좀 변호사님께서 본 최대치 합의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그 이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합의금이라는 게 20억 원을 제의를 했던 게 이게 위자료가 아니었었고 재산 분할이었어요. 재산이 사실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20억은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렇게 합의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했던 것 중에서도 그 이상의 합의금을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한 적도 있고 그렇죠. 다만 이게 재산 분할이 아니라 이제 위자료로 가면은 이 정도의 합의금을 제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봤던 가장 큰 합의금 제안은 위자료로 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 이혼 사건들이 너무 막장이 많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도 이 정도인가요? 거기 나오는 사건들 그렇게 막장도 아니에요. 실제는 이제 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보면은 상간자가 뭐 10명 있는 사건 뭐 이런 등등 막장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그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남편분을 변호했던 사건이고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아내 쪽에서 이혼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이렇게 다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잘못을 한 거를 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가정은 꼭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불륜 저지른 거 너무 잘못했고 그러면서 아내분을 뭐 설득하고 재판부에게도 부부 상담도 하고 가사조사도 해서 아무리 뭐 불륜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몇 년 동안 그래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이렇게 팍 끊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좀 배려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느 날에 아침부터 이제 의뢰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사실 바람이라는 게 되게 좀 짧게 폈거든요. 근데 아내분은 그래서 몇 년째 어떤 상간남과 진한 불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톡 대화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 남편분의 불륜 증거를 발견을 하고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됐다. 확실하게 이제 이혼할 수도 있고 유리하게 이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내분의 이제 변호사분이 썼던 이 소장을 보면은 정말 가정에 헌신을 했는데 이 남편의 불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되고 위자료를 줘야 되고 재산 분할 줘야 되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더 오랫동안 불륜을 하고 이랬으면은 저쪽의 유책이 사실 더 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그렇고 애도 없는데 다행이고 차라리 서로 안 맞았었던 건데
그럼 나는 이제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이분께는 말씀드렸어요. 이혼을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쪽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이혼을 안 한다고 되바꾸기는 너무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 쪽이랑 최대한 협상을 해서 그때까지도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혼 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 이제 변호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아내 쪽에서 불륜을 한 사실을 다 알게 됐다, 증거 다 확인했다, 이 남편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하셨는데 위자료를 이제 서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 분할도 이 액수를 좀 줄여가지고 한다라면은 이혼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변호사님이랑 그 아내분 쪽에서 위자료는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재산분할 청구 액수도 좀 내려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 의뢰인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렇게 이혼하겠다 라고 해서 이혼까지 이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 굿파트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실제 상간 사건 사례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TA 성격이 강해서 결과만 신경을 쓰고 이런 변호사도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F의 면모만 있어서 똑같이 자기 의뢰인의 감정이입이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랑 F랑 적절히 섞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